네, 안녕하세요. 종쿤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개수일간의 월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일간이 가장 마지막이고요. 개수일간은 조건에 따라서 변화무쌍한 일간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봄에는요, 봄비가 되고요. 여름에는 장마철 소나기가 되기도 하며, 가을에는 가을비가 되며, 겨울에는 눈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무쌍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대응이 빠르며 심리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유리한 일간이기도 하죠. 그랬을 때 을사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양의 시기다 보니까 일간들이 상당히 유리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개수 같은 경우는 음중의 음인 것 또한 사실이죠. 그랬을 때 1, 2, 3월은 임묘진이며 목의 시기죠. 그랬을 때 새로운 일이 들어오고 재물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잘 풀리며 돈에 대한 욕구가 발생합니다. 흉하면은 돈이 나가는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포인트는 이겁니다. 재물이 늘어난다는 건요, 상당히 좋아요. 근데요, 잘 풀려서 재물이 늘어났는데 돈에 대한 욕구, 다시 말해서 내가 재물이 늘었는데 더 많은 재를 추구한다면 그건 조금은 과욕이라고 보고 재물의 손실, 손재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란일주는 일단 없고요. 이월에 흉한일주는 개축, 개사, 개유, 개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가 살짝 삐그덕 될 수도 있어요. 묘월 같은 경우에는 개축, 개미, 개해가 좋습니다. 이럴 때 포인트는요, 반대로 묘월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좋은 일들이. 개유는 아니고요. 개유는 인월, 묘월이 안 좋으니까 진월부터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진월에 개유가 좋으며 개묘, 개해는 또 살짝 흔들릴 수도 있더라, 이렇게 보지만은 전체적인 월운은 이렇지만은 1년 운세는 상당히 일간들이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은 크게 덜 받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4, 5, 6월입니다. 사오미죠. 여름입니다. 이 시기엔요, 귀인이 나타나고 재물을 들고 직장 내에 큰 발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 직장에서 나를 알리고 인정받고 나아가는 부분이고요. 때에 따라서 진급도 되겠죠. 반대로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럴 때는 귀인이 나타나서 날 도와주고 재물이 늘어나더라. 반대로 내가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시기에 결혼의 가능성이 있고요. 경제적인, 금전적인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시험을 준비한다면 시험에 합격의 시기가 돼서 이 시기에 합격과 승진의 가능성이 존재하더라. 그리고 누가 좋더냐, 4월엔요 개축, 개유가 좋으며 개해일주는 안 좋아요. 5월 같은 경우는요 개미일주가 좋으며 개축, 개묘는 안 좋아요. 미월 같은 경우에는 개묘일주가 좋으며 흉한일주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시기에는 상당히 좋은 해석이 나오니까 을사년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또 좋게 흘러가니까 상당히 만족할 수도 있지만은 욕심이 늘어나는 것 또한 사실이죠. 그리고 사람 관계를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안 좋은 시기에 좋으면요 눈에 띄거든요. 그러면요 사람은 나쁘죠. 일단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질투와 시기가 생길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7, 8, 9월입니다. 신유술이죠. 금이고 가을입니다. 이 시기에는 귀인이 나타나서 금전적인 직장 내에 크게 발전이 되는 건 전 분기랑 똑같아요. 근데 다른 건요, 재물은 들어오지만은 부동산 매입이 어려워요. 반대로 문서운이 없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판매도 좋다라고 봅니다. 하지만은 이 운 뒤에는 땅을 사는 거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 매입은 어렵다. 다시 말해서 안 할 수도 있지만은 하는데도 뭔가 딜레이가 되더라. 하지만은 나쁘진 않다. 하지만은 판매는 좋다. 하지만은 이 뒤에 운에서는 땅을 사고 파는데 흉한 이벤트가 발생할 수도 있더라. 어렵다는 건요, 딜레이가 된다는 말이지만은 안 된다는 말은요, 하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신중해야 되더라. 그리고 흉하면은 관제 소송이 발생합니다. 개수 같은 경우에는요, 상반기가 좋았는데 하반기에는 조금 고민을 하게 만들어 주죠. 그러니까 모든 일간들이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다 좋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서도 신월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일주가 또 없어요. 흉한 일주는 개묘, 개사, 개해가 안 좋아요. 6월 같은 경우에는 개축, 개사가 좋습니다. 반대로 개묘, 개유는 안 좋아요. 술월 같은 경우에는 개묘일주가 좋으며 개축, 개사, 개미, 개유는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흉하면은 관제 소송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흉한 일주에 해당이 되더라, 안 사면 되죠. 그죠?
굳이 살 이유가 없어요. 대한민국 지운이 8대 운이 끝났기 때문에 부동산은 건드릴 이유가 없죠. 굳이 오히려 월세로 사는 게 돈을 버는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억, 3억, 5억 한다 집이. 근데 안 팔린다. 더 좋은 집이 가격이 내려가면요. 시장 경제는 내 집이 예를 들어서 나는 5억에 샀던지 말던지 간에 이 집보다 더 신축에 좋은 집이 3억을 하잖아요. 그러면 3억은 무슨 그 이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쵸?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굳이 건드릴 이유가 없겠죠. 반대로 내가 집이 없어도 된다라면 안 사도 되는데 결혼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은 집을 사야 되지 않냐라는 말도 인식의 차이죠. 무조건 집 있어야 결혼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사회의 이미지가 그렇게 됐던 것이지 절대적이고요.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가치도 사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으니 너무 부동산이 안정적이다거나 좋다라거나 중요하다라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야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10월, 11월, 12월이에요. 해자 축월이죠. 겨울입니다. 반대로 개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음중의 음이다 보니까 겨울에 유리하지는 않아요. 불리하다라고 보겠죠. 자칫하면은 질투, 모함, 구설에 따를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석된 건 아닙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보증에 신중해야 됩니다는 아니고요. 보증을 쓸 이유가 일절 없죠. 남의 일에 참견할 필요도 없고요. 정신적, 유체적으로 어렵습니다. 남의 일에 나서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요. 깨지면은 돈 때문에 나가고 돈 때문에 명예가 또 깨지고 돈 때문에 문서가 깨지며 흉한 포커스가 있다면은 가능성이 배가 되더라. 다시 말해서 해월 같은 경우에는 개묘 개미가 좋은데 개사 개는 안 좋다라고 보거든요. 자월 같은 경우에는 개축은 좋은데 개묘 개미 개유는 안 좋다라고 보며 축월은 개사 개유는 좋은데 개미일주는 안 좋더라. 이렇게 보며 반대로 7, 8, 9월에 했던 말의 연장선입니다. 내가 보증 쓸 이유도 없고요. 대출을 일으킬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집을 살 이유도 없겠죠. 그러니까 안 사면은 휘둘릴 이유가 없겠죠. 그냥 돈만 많이 벌면서 많이 즐겁게 살면 되지 굳이 그럴 이유가 없죠. 그리고 개수 같은 경우는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적이기 때문에 남의 말을 굳이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조금은 음간인데 음의 키워드를 가장 진하게 가지고 있죠. 조금 편협적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남이 하는 말을 그렇게까지 듣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원래부터 그래요. 자유분방하고. 그렇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오행이 자유롭게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휘둘릴 가능성은 없는데 또 모든 개수라고 해도 봄이나 여름에 태어나면요. 조금은 양의 키워드가 셀 수도 있어요. 개수라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약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번 시간엔 개수일간의 월별 운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디어 끝났고요. 준비했던 부분은 신년 운세 관련은 이게 다인데 추후에 또 있다면은 더 좋은 영상으로 준비해서 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